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간만에 장문의 고민 사연입니다. 어,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유자문 사연이네요. 네,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자이고 올 9월에 대학교 4학년 1학기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이 생겨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요약. 저는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명확한 희망 진로가 없습니다. 20대 중반 대학 졸업반이 된 제가 갑자기 해군이 되어 보고 싶어져서 고민입니다. 남들은 희망 직무를 정해 스펙을 쌓고 취준을 하거나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는 길이 아닌 꽤나 뜬금없는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요? 구구절절 대학교 4년제 지방사립대 내년 8월 졸업 예정 주 전공 외국어 복수전공 한국어 교육학 고등학생 때 3년 내내 심리상담사 등을 꿈꿔 심리학과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장래희망과 희망학과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가장 재밌어 보이는 직업과 학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심리학 관련 서적 읽는 것을 좋아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적이 애매해 제가 원하는 대학의 심리학과 진학이 힘들었습니다. 낮은 대학의 심리학과는 완전 타 지역에만 있어서 가까운 대학 진학을 희망하셨던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서 대학 등록금과 타지역 생활비 감당이 힘들 거라 생각하셨고 성인이 되자마자 딸이 나가 사는 것을 조금 무섭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심리학에 관심은 많았지만 이 학과에 진학하지 않거나 심리치료사가 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까지는 아니었어요. 해보고 싶은 건 많았고 다른 전공 공부를 해보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길 수도 있고 심리상담 관련 일은 나이가 들어도 시작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집과 가깝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현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활동 학보사 1년 6개월, 학생회 6개월, 서포터즈 6개월,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4개월 등 대외활동, 노인대학 교육 봉사활동 2년, 서포터즈 등 아르바이트, 음식점 6개월, 편의점 3개월, 키즈 카페 1년 5개월, 테마파크 1년 3개월, 디저트 카페 1년 5개월 등 복학 후에도 주말 알바는 꾸준히 할 생각이고 기회가 되면 공장 같은 곳에서도 알바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격증, 한능검 1급, 외국어 기초 자격증, 그리고 토익 700점, 한국어 교원 2급, 해군 지원 시 가산점이 되는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 공부 중, 복학 후 커마이다 워드 등 문서 작성 자격증, 졸업 여건이기도 한 한자와 국어 관련 자격증 등을 추가로 취득할 생각입니다. 성격, 특성,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편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관대한 편이라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험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 것 같습니다. 내 나이 때만 해볼 수 있는 것, 대학생일 때만 들어가 볼 수 있는 조직에는 다 들어가 보자. 알바는 웬만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분명 배울 게 많을 거야. 라는 생각에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교내외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것 자체를 좋아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일을 하다 진상 손님을 만나거나 몸이 힘들어도 사실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사서 고생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경험치가 쌓이는 듯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가족.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 20살이 되자마자 본가에 거주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 말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학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 모두 장학금이나 알바비로 충당해왔고 저는 그것이 재밌었고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의 휴학. 첫 번째 휴학은 22살 때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1년 휴학 후 돈을 모아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휴학 후 테마파크에서 주 5일씩 일하며 돈을 모으고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과도 아주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교환학생 선발 자체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사실상 교환학생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 휴학을 통해 얻게 된 건 테마파크 알바 경험과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모아둔 돈 약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휴학은 24살 때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로가 결정될 줄 알았고, 진로가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4살이 되니 주변 동갑내기 친구들은 대부분 취준이나 공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선배들은 대부분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만나면 저에게 얼른 희망 직무 정해서 스펙사 취준하든지 공시 준비를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아직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20대 중반일 뿐이더라고요. 이제 졸업반이라는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갈팡질팡 줏대 없이 팔랑거리다 그들의 조언이 일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대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공무원 준비를 홀린 듯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재밌어 보이는 직렬을 찾고 싶어서 찾아서 선택한 것이 국무원 군사정보 직렬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평소 군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타 공무원에 비해 준비 과목도 적었고 대체 가능한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반 행정보다는 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휴학 후 모아둔 돈으로 평일에는 집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알바를 하며 지냈습니다. 초반엔 이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타가 왔습니다. 다른 공시생들은 합격 후 공무원이 된 모습을 상상하며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이 된 제 모습을 상상하면 답답하고 우울해졌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미래를 상상하며 많은 것을 포기한 채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많은 것을 해볼 수 있고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그저 앉아서 대도 않은 공부를 하느라 살이나 찌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도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 만에 군시 포기를 결정하고 공부를 멈췄습니다. 군무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장기 공무에도 소질이 없는데 억지로 군시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다잡으니 이것만이 내 길인 것처럼 사고가 좁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다간 얼떨결에 원치도 않는 장생이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아무튼 공시나 공무원을 제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고 앉아서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막연히 군인도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은 군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지만 학사장교로 3년 정도는 복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해군 OCS를 지원해 합격하면 26살에 소위로 인간하게 되고 3년 복무 후 30살쯤 전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머리를 짧게 깎고 군사훈련을 받아보겠으며 내가 언제 군복을 입고 해군 함정 장교로 배를 타고 나라를 지켜볼 것이며 내가 언제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해군들과 같이 일해보고 대화해볼 경험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니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복무를 하면서 자기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돈도 열심히 모은다면 저녁쯤에는 제가 모아둔 돈과 합해 약 1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전 나이는 비록 30살이지만 다른 여자들은 해보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모아둔 돈도 있으니 그때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 힘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군생활이 맞다면 자기 신청을 해볼 수도 있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심리치료 대학원 진학을 해볼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경력을 살려 해경이나 군무원 등을 준비하거나 사기업에 지원해볼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이 계획을 몇몇에게 말하게 되었는데 다 뜯어 말리더라고요. 3년이면 긴 시간이다. 전역하면 넌 그냥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30살 여자일 뿐이다. 그 시간 동안 경력 쌓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엄청 뒤처지게 될 것이다. 너가 군대를 잘 몰라서 안 가봐서 그렇다. 군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많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사회에서 뭐라도 할 생각을 해라. 군사훈련도 그렇고 배 타는 거 쉬운 거 아니다. 견딜 수는 있겠냐. 생각보다 엄청 힘들 거다. 꿈이 있어서 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 말리고 싶다. 너가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 아직 안 늦었으니 군무원 준비 다시 해라.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최고다. 등등의 조언을 해주며 모두 무조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또한 웬만해서 군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입장입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굳이 들어가려고 하냐? 군대밖에 갈 곳이 없냐? 복수전공 살리면 학원의 강사로도 취업해볼 수 있다. 대부분 다 100% 원해서 회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일단 취업해보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원하는 직업을 결정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돈을 모으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3년간 어영부영 지낼 바엔 그간 경험해보고 싶었던 해군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나이 제한 때문에 군대에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다양한 것을 해볼 용기는 20대가 지나면 생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는데 졸업 후 현실을 살고 있는 남들의 조언을 들으니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남들 말처럼 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중반에 취준을 하지 않고 3년간 군 생활을 하고 나오면 후회하게 될까요? 글로 한 채 모든 걸 표현하려고 하니 욕심이 생겨 구구절절해졌네요. 글재주가 없어서 죄송해요. 말씀해주시는 조언들 다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글 잘 적었는데요. 제가 읽기 편하면 잘 적은 거예요. 제가 보면 별의별 글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자분들 사연도 좀 읽었잖아요. 물론 대부분 남자분이긴 하지만 가끔씩 여자분 사연도 읽는데 사실 누르라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썰 푸는 것 중에 요즘 젊은 여자들이 좀 좋지 않을 만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본인도 그걸 봤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좀 요즘 매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누르라님도 아시겠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도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저한테 사연을. 보통 제 방송에 사연을 보는 여자분들이 보통이 평범한 여자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생각도 드네요. 왜냐 여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누르라나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누르라나님 님도 답답했던 게 뭐냐,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왜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내 생각이 비슷한 사람 어떻게 만나지 못하지? 특히 여자들이.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반대하지 않나요? 반대하지 않습니까? 여자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가서 나쁜 짓 당하면 어떡하려고? 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분이 과도 아마 교육학이잖아. 그럼 여초잖아요. 여초. 여초 아닙니까? 그러면 님한테 조언을 묻고 한 사람도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을 거예요. 물론 군대에서 대해서는 남자보다 물어봤겠죠. 상대적으로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되니까. 여자분들은 죄다 반대할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여자분들 자체가 사실 뭐 룰루라인도 알겠지만 어떤 매사에 적극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피하려고 하고 대부분 좀 고생은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룰루라인 같은 경우에 고생을 각오해서라도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이거 느끼는 게 뭐냐, 여자분들은 내가 보니까 요즘에 여자분들은 고생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뻔하거든요. 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 아니면 아까 군수 직렬, 예, 아니면 뭐 교육행정 요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예. 전 솔직히 이해됩니까? 솔직히 이해되나요? 어디까지가 제 생각이니까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겨낼 수 있으면 전 찬성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용기만 있으면 전 찬성이에요. 솔직히 날라니도 아시겠지, 난 날라니 같은 여자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왜냐 여자분들이 너무 새침대기입니다. 님이 봐도 뭐 그분들이 뭐 여자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뭐 고생하는 거 피하고 싶고 편한 거 찾고 싶고 이해하는데 오히려 이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자분들이 뭐 날라니도 알겠지만 좀 그런 거 있어. 뭐냐면 너무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고 너무 좀 의존적이고 너무 편한 것만 찾고 어떻게 여자가 그런 것만 하고 살려고. 날라니 입장에서 또 그렇게 답답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 자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왜 자꾸 뭐 문서나 만지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지 난 날라니 입장에서 보면 난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왜 자꾸 편한 것만 찾으려고, 왜 자꾸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일만 하려고 하는 건지. 날라니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보니까 주변에 그 여자 동기나 후배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분들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뭐 대기업 사무직이나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대부분 일반 행정일 거예요. 예.
대부분 이제 건물 안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저는 날라님의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보통 여자분들이 군대를 좋아서 가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군대를 순전히 뭔가 남자들만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자기들은 단 0.00001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요즘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요즘에 취업 안 돼서 예, 부사관, RT, 학사정기 많이 갑니다. 예, 많이 가요. 남자들도 많이 가잖아, 여러분.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부사관 지원율도 엄청 높아졌고 RT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갔다 오면 사회하고 격리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군대라는 게 철저하게 격리가 되죠. 대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갔다 오냐 하면 지금 나와서 뭔가 남자들 입장에서 남자들도 지금 할 게 마땅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라는 거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나마 뭐 사병을 하는 것보다는 간부나 장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리고 월급을 좀 받으니까 군대에서는 뭐 숙소 지원해주고 군복 입으면 되고 옷 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밥도 지원해주고 월급 받는 족족 다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또 남자들도 이제 돈 모아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예.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뭔가 내가 느끼는 거는 보통 여자분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날라님이 이런 얘기하면 같은 여자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근데 날라님 이해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보통 보면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걷는 거 싫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 싫어하고 어디 한 군데 딱 처박혀가지고 문서 두들기고 컴퓨터 만지고 서류 만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날라님 주변 또래 친구들이 취업 준비하는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매나 그쪽이에요. 막 날라님처럼 막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싶고 좀 힘들어도 감수하고 싶고 뭔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맨날 100명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아. 너 그런 거 왜 하려고 하나 여자가. 너 그런 거에서 괜히 고생한다니까. 이거 남자도 아니고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아마 이런 대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여기 대답을 여기 이제 보면 자 취준이나 공시준비 여기 뭐 현장직 하는 사람 없잖아. 대부분 사무직이잖아. 예.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이렇게 취업 준비해도 잘 들어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잘 들어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 예. 그리고 회사원이라 해도 봉급이 작아요. 예. 차라리 아싸리 나는 있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박봉 월급 받으면서 고생할 바에는 군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모으기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뭐 날라님도 아시겠지만 제 생각인데 지금 젊은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특정 직군에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그 특정 직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바늘구멍이야. 그 님이 봐도 만약에 님이 뭐 노력만 하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쪽으로 들어간 자체가 너무나 바늘구멍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렇다고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확실하게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군대라는 거 있잖아요. 왜 가려고 하는 건지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님이 전력 만약에 가려면 갈 수 있어. 전공을 살려서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페이적인 부분에서 너무 박한 거죠. 막상 그러니까 날라인도 저기서 이제 내가 전공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페이가 많지가 않을 거야. 여자분들이 지금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페이가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여자분들이 또 돈을 말들하게 모으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작은 페이로 이것저것 쓰다 보면 돈 많이 못 모으거든요. 그래서 어
막상 사회생활에도 이제 목돈을 못 모으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런 일 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날라님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취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해도 그만두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만뒀다가 다시 재취업하고 또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가도 됩니다. 대신에 이거 하나는 약속드릴게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요, 해군이란 조직은 육군하고 다르게, 육군도 여자가 소수지만, 육군은 그래도 여자가 좀 있어요. 근데 해군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배를 타면 그냥 본인이 홍일점이에요. 네. 배 타면 본인 혼자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남자입니다. 죄다 남자예요. 그리고 배를 한번 출항하면 한 달 이상은 생활합니다. 배에서. 그 배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해도 못 내려. 한번 가면. 이게 남자분들이 해군은 정말 힘들어요. 육군도 그렇지만 해군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군 갔다 오더니 배 때문에 배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전역하고 나서도. 제 방송에 해사 출신도 있었고 해군 부상한 장비 복무 됐음에도 전역하신 분도 있어요. 남자분인데. 다 똑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배 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갈궈서 힘든 게 아니라 배 타는 게. 왜냐하면 배라는 게 왜 우리나라 배 뭐 참수리전 이런 배들이 뭔가 안락하거나 뭐 관광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뭐 시설적인 부분이나 승차감적인 부분은 굉장히 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비좁죠. 예. 뭐든지 다 열악하고, 그리고 이 바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쩌다 가끔씩 여행 가서 보면 그게 멋지긴 하겠지만 생각해봐. 하루 왼종일 바다 이게 중천에 이렇게 맨날 둥둥 떠 있으면, 예. 바다 냄새만 보더라도, 그 바닷물 냄새만 보더라도 오바이트 소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구역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신에 좋은 거는 해군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연장을 많이 뛰어서 돈은 많이 받죠. 예, 돈은 많이 받습니다. 갔다 오면 그러니까 님이 무사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 님이 가서 고생하는 거 각오하고, 저 이제 학사 장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 좋아요.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야. 이건 인정할게요. 예. 갔다 오면 보통의 또래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예. 그 멘탈이 강할 거예요. 왜냐? 여자라도 저 해군 장교로 3년 했으면 웬만한 남자도 멘탈이 강할 거예요. 예, 이건 인정해야 돼. 예. 맨날 남자는 여자는 맨날 배 안에 생활하잖아요. 예. 배 안에 생활하는 거 3년 동안 그걸 버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해야 돼. 예. 그래서 나오고 나면 멘탈을 강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님이 만약에 뭐 해군 가가지고 월급 받는 거 이제 헛돈 안 쓰고 이제 군인 적금 같은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돈 모아놓으면 이미 나와서 1억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 중에 30살 1억 있는 사람이 없어. 5천만 원도 없어요. 지금 여자분들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통장 잔고 앵꼬. 돈 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날라니. 일은 하고 있지만 뭐 월급이 작은 것도 있고 물값에서 그러니까 월급도 작은 것도 있지만 물값도 비싼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일은 하고 있지만 막상 모으는 게 없는 사람도 많아요. 또 나이 서른에 1억 정도 모으고 있으면 뭐 굉장히 그래도 든든하다는 거죠. 예. 물론 내가 사회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고 여자 나이 서른이면 좀 사회가 어떤 그런 신입사원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장교 출신들 또 우대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교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휘관 출신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고, 예. 조지사에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손안들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갔다 올 수 있고 버틸 수만 있으면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날라리 하나 더 얘기할게. 저 뭐 동기들, 뭐 선배들,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굳이 저 사람분들한테 너무 막 얘기 듣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졸업하면 남입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 뭐 대학 동기, 선배들, 뭐 학교 다니니까 같이 얘기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데요. 네, 졸업하면 남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 뭐 저분들 뭐 얘기 들은 거 좋은데요. 저분들이 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각자가 갈 길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좀, 난 근데 개인적으로 조언은 웬만하면 남자한테 구하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은 좀 이런 심리가 있어, 날라니. 날라니도 궁금한지 모르겠 여자분들은 뭔가 잘 되라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게 배 아파서 조언, 그거를 막 못 가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 제가 해군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금에 환영하고 막 이런 모습을 뭔가 기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여자분들은. 예. 그냥 똑같은 취인생활을 같이 남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진짜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이런 말 말씀 드려도 될까? 여자분들은 군대에 대해서 일절 조언하면 안 됩니다. 군대에 대한 건 확실하게 남자가 낫습니다. 여자분들은 솔직히 100명한테 조언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날라니. 왜냐, 군대라는 게 모르잖아. 모르는데 무슨 조언을 해. 안 그래요? 아니, 애초에 뭐 사병 예비군 모르잖아. 예비군도 무시하는 마당에. 예비군 놀러 간다고 무시한다는 마당에 무슨 뭐 그분들한테 조언을 듣겠어요. 어. 조언도 들을 만한 사람 들어요. 차라리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 뭐 장교나 간부 출신 이런 사람들 듣는 게 낫습니다. 안 그래요? 여자 뭐 동기 후배 뭐 선배 이런 사람들 군대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 있죠. 예. 특히 해군이라고 하면 해군 갔다 온 뭐 해병대나 해군 출신들 물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나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군대의 문화를 모르잖아. 군대가 왜 있는지라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 골다빠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담할게요. 갔다 오면 좋아요. 갔다 와서 버티면 좋아. 갔다 와서 버티고 나오면 좋아요. 근데 과정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 군대란 조직은 굉장히,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런 얘기할 거야. 아마 나랑 비슷한 얘기할 거야. 그래, 너 가는 거 찬성이야. 그리고 버티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 근데 문제는 이 버티기까지 가려기 너무 힘들어. 남자들이 보통 군대 갔다 오면 2번 이상 안 간다고 하죠. 왜 그러겠어? 그만큼 힘드니까 그런 거야. 한 번은 족하니까.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가는 거지만 웬만하면 빼라고 가잖아. 왜 그러겠어? 이게 힘들거든 이게. 사병도 힘든데 학사장이 36개월인데 괜찮겠어? 거기다 넌 여자잖아. 뭐 이렇게. 예. 아, 그래요? 아, 잘 됐네. 잘 됐네요. 저기 사연자분, 여자 사연자분이 지금 해군 학사장교 하려고 하거든요. 파파는 좀, 근데 이분이 보통 여자분하고는 달라요. 끈기도 있고, 열정적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군대라는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으로. 예. 아까 님이 활동적이라 했잖아. 오히려 군대라는 조직이 활동적인 사람이 버티기 힘든 조직이에요. 오히려 내가 막 자기 말하고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버티기 힘든 조직이 군대입니다.
그냥 시킨 대로 그 이제 좋든 싫든 간에 군대에서 뭐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뭐 어, 바닥에 뭐 워커라도 할타라고 하면 할는 신용이나 해가지고 굽신거려야 버텨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 군대란 조직은. 예. 자존심과 체면을. 이걸 내가 다 가지고 뭔가 너무 막 열정적으로 막 기대하고 가잖아요. 실망, 그 기대한 만큼 실망이 거의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곳이 군대예요. 예. 더군다나 님이 여자잖아. 해군이라면 여자잖아요. 당연히 배 타면 여자 혼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군 생활하면서 이제 여자로서 힘든 고충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 예.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각오해도 난 괜찮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님이 여자기 때문에 보통 군대에서 여자 뭐 간부나 장교 들어오면 솔직히 말할게요. 다 만만하게 생각해요. 한번 이게 이제 어떤 만만한 모습이나 약한 모습 보여주면 사병들이 그때부터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기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여자로서는 이 기싸움하기 상당히 좀 불리해요. 체기도 작고 뭐 연약한 것도 있고 한번 뭔가 실수하고 특히 여자들은 실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남자들 비해서. 그런 모습이 이제 사병들에 몇 번 보여주면 사병들이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건성으로 행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든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군이라고 치면 특히 군대에서 있잖아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또 군대에서 뭔가 어떤 강압적인 어떤 모함이라든지 어떤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어떤 요즘에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많아도 외부로 안 나와 이게. 예. 외부로 안. 특히 해군은 더 안 흘러와. 왜냐? 해군이라는 조직은 더 이제 못 나오죠. 왜냐면 배에 한번 출항하면 안 나오잖아. 그럼 배가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는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 입을 꾹 닫고 있으면 밝힐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군대 일반의 육군보다 더 폐쇄적입니다. 훨씬 더. 배 안에 있으면 바다에 있으면 뭐 와이파이 이런 것도 안 돼. 데이터도 안 될 거야 아마. 예. 육군이면 요즘에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다 이제 뭐 내부 고발이나 다 알려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해군의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예.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보급 다 되잖아요. 사병들.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육군은 막 그런 이제 어떤 군대에서 어떤 그런 이제 부조리 같은 게 잘못된 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막 SNS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해군은 굉장히 밀폐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해군의 부조리 같은 거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아직. 육군은 공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못 쓰면 사실상 나는 내가 군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알릴 곳이 없어요. 증거 만약에 알린다 하더라도 뭐 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증거인멸하고 모르쇠를 일관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자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해낼 자신이 있으면 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냥 지금 어정쩡하게 취업 못하고 비빌될 것 같으면 군대 가는 게 나아요. 예, 군대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학사장교면 돈도 많이 주잖아. 해군이면 배 타기 때문에 연장 많이 붙어가지고 파판이도 아시겠지만 보통 육군분들보다 페이가 더 세요. 월등하게 셉니다. 예. 아마 대위 정도 되시면 웬만한 대기업만큼 돈 나올걸요, 아마? 예, 돈 모으기엔 최강이죠, 그냥. 특히 젊은 나이 여자분, 사회생활 하면서 만질 수 없는 거기도 만질 수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지금 이제, 님이 대학교에 배운 전공으로 어떻게 취업해가지고 먹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200 안팎이에요. 아무리 말 받아도. 취업해서 나간 사람들. 거기다가 뭐, 이제 한창 젊을 때니까 이것저것 뭐 커피 사먹고 뭐 쓰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100도 못 모아요. 네, 100도 못 모읍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요즘에 좀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군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처럼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좀 그런 거 막 여자 장교 무시하고 막 만만하게 보고 그런 게 있었긴 하지만 지금도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예, 이제 연간이나 장성들도 이제 물먹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옛날처럼 못할 겁니다. 예. 그럼 언제 지원하는 거예요? 이 뭐야? 언제 지원하는 겁니까? 언제쯤 지원할 수 있어 이게? OCS라고 하죠. 아까 OCS. OCS.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있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장교 갔다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미 그 국무원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경력직이 일반 공채보다 경륜이 약해요. 그리고 국무원 경력직으로 많이 들어오면 5급이야, 5급. 네. 여자 장교들이 이 태클을 많이 타거든요, 은근. 요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요. 예. 경력직 채용으로 해가지고, 국무원. 어차피 내가 대위하면 이제 5급이잖아요. 6급인지 5급인지 모르겠지만. 예. 해가지고 5급 경력직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럼 한번 도전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인데. 예.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거면 해보는 거 좋은데 대신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 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군대하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그 예전에 뭐, MBC에서 했던 그 진짜 사나이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 웃긴 게 예전에 왜 진짜 사나이, 그 가짜 사나이 있죠. 짝퉁 사나이. MBC에서 했던 거. 그거 보고 지원한 분들 꽤 많더라고, 여자분들. 예. 하여튼 그 연예인들이 다 망쳐놨어, 그거. 그냥 군대 가만히 놔두면 될 거 가지고, 무슨 군대 놀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예.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찬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예. 뭐, 날라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자분들 젊은 나이 때 문과잖아. 거기다가, 날라님도 아셔야 되는 게, 날라님이 전공하는 게 문과 아닙니까, 문과. 지금 문과 답이 없잖아요. 지금 뭐 보면, 자, 취지나 공시준비. 지금 문과 나와가지고, 뭐, 전공인 학점 좋지 않으면 비빌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지방 사립대라고 했잖아. 인서울도 지금 물 먹고 있어. 인서울도 재방송이 와가지고, 취업 안 된다. 공무원하고 바글바글거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나라님, 지금 일반 행정 시험 본다고 했죠? 예. 네. 그럴 거면 갔다 오는 게 맞아요. 어차피 내가 가진 과로 뭐 취업해도 뭐 돈을 받지도 못하고,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또 해야 되고, 월급도 많지 않고, 왠지 가서 왠지 적응 못할 거 같고, 그러면, 까짓 거 뭐, 예. 해보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이 도전하는 공무원 시험이 기준이 장난 아닙니다. 누나는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일반 행정 올해 경쟁률이 93.9대 1이에요. 지금 저 친구분들 93.9대 1을 뚫어야 돼. 국가직 9급 일반 행정. 네, 전국 단위 93.9대 1.
지역 단위로가 100대 1이 넘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아마 행정직군을 굉장히 팍 줄일 겁니다. 임용도 팍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찰 소방이나 정말 피자 인력이 아니면 채용인은 많이 안 늘릴 겁니다. 사실 너무 많이 뽑긴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뽑긴 했습니다. 예. 아마 특히 행정직군이 내가 봤을 때 찍힌 것 같아. 찍혀가지고 앞으로 행정직군 티오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소방도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 몇 년간 많이 뽑다가. 그래서 지금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티오는 줄어들었는데 하는 사람이 계속 준비하고 경쟁률 박 터지고. 예. 장세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뭐 공부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아싸리 그냥 뭐 군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찬성입니다. 버틸 수만 있으면. 예. 버틸 수만 있으면 찬성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고민은 같은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같은 여자들이 2, 3명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예비역 출신 남자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군대는. 예. 군대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런 고민사연 좋습니다. 날라님이. 이런 좀 적극적인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준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알아보시고 준비 잘 해보셔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체력 준비 만약에 체력 준비 하실 거면 제대로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빡세게 봅니다. 8급 같은 거 여자 장교 내가 알기는 8급하고 윗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급에서 많이 나가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실 건 8급에 좀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여경시험처럼 무릎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교는 그 봉 잡고 하는 거예요. 봉 잡고. 예전에 그 진짜타의 영웅 특집에 나왔죠. 그 봉에다가 테니스공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가슴팍이 대고 숫자하는 거. 사실 근데 그것도 원래 경찰 실세로 해야 되거든요. 경찰 실세 바닥에 거의 닿을랑 말랑 해야 되는데 그 장교들은 그렇게 시험 보더라고요. 봉 잡고 하는 거. 예. 우리 저도 골드 파파님도 봉 잡고 하셨죠. 봉 잡고 8구. 아마 여자 장교 똑같을 겁니다. 그 준비 안 하면 나가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제가 님 진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장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연 감사하고 예. 사연 감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예. 멋진 장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